영양 만점 투자 아이디어들 한가득 풀어드리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생방송 진행을 맡은 김민소입니다. 저희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는 매일 저녁 7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7시 50분까지 다채롭고 유익한 시장 이야기, 또 더불어서 종목 이야기까지 세세하게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증시입니다. 일단 중동 지정학적 위기의 고조, 그리고 대만 지진, 미국의 6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불투명이 투심을 급격하게 위축을 시켰고요. 또 이 다양한 불확실성의 변수가 부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감 지수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전 거래일 대비 1.68% 급락하면서 2,706.97포인트로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 살펴보면 전일 대비 1.30% 크게 하락하면서 879.96포인트로 880선을 하회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볼 거고요. 시장 이야기를 또 나눠보기 전에 꽃피는 봄의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4월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따뜻하게 우리의 계좌를 또 지켜내는 종목들 발굴을 해 나가야 될 텐데요. 여러분의 매매 승률을 끌어올리고 또 수익의 슛을 화끈하게 명확하게 쏘아 올리는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바로 이무학 감독님이신데요. 우리 전문가님의 전술, 가이드, 노하우까지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간을 통해 배워보실 수가 있으니까 매주 수요일 꼭 채널 고정하시고 홍당무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홍당무 리그를 펼쳐보기 전에 오늘 방송에 출전하는 선발 명단의 기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이 방송을 통해서 10종목을 선발을 해주실 건데 각자 맡은 롤이 다릅니다. 이를테면 공격수를 차지하는 종목부터 수비수, 미드필더, 그리고 리베로까지 이 라인업에 따라서 각자 맡은 역할, 패턴, 차트 상태 다 다르거든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어떠한 기준으로 이러한 종목들이 선별이 되는지, 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술로 매매에 임해야 하는지까지 그 스탠스까지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선발 라인업 과연 어떤 종목들이 차지하고 있을까요? 바로 또 짚어보시죠. 일단 공격수 포지션에는 2개의 히든 종목, 그리고 한국공항이 나섭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자리에는 레고캠바이오, 신흥 SEC, 동훈 아나텍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수비수에는 삼성전기, 휴젤, 한국콜마, 그리고 마지막 히든 종목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히든 종목은 방송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하시면 우리 전문가님이 또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히든 종목의 정체까지, 그리고 이 종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까지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가이드를 따라가면서 경기에 임해야 하냐면요. 그동안 전문가님이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이 그 근거가 돼 줍니다. 전문가님의 최근 공략 종목들 수익률표를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저희가 매주 소개를 또 강조를 해드리듯이 플리토 스맥 같은 경우는 130% 그리고 140% 이상의 수익을 이미 선점을 해갔고요. 그 뒤를 이어서 알테오젠 지난주 월요일에 청산 사인 챙겨주시면서 137.2%의 큰 수익으로 매듭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외국인 순매수세가 강했다라는 종목이었는데 우리는 미리 선점해보면서 길게 또 끌고 가면서 130% 이상의 수익까지 만들어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어제장에서 수익 청산해준 종목도 눈에 보입니다. 삼화전기 38.4%의 수익 실현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시노펙스, 신흥 SEC, 그리고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 계속해서 추가적인 전략도 잡아주시니까요. 함께 보시면서 매매 전략도 촘촘하게 세워가 보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7시 50분까지고요. 그 시간 이외에도 함께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활용하셔서 톡방 들어오시고 더 세세한 이야기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시죠.
네, 사실상 어제장에서도 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반도체 섹터를 제외하고는 다들 좀 힘든 시장의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그보다 더 큰 낙폭을 양시장에서 보여주면서 정말 내 계좌가 시퍼렇다, 내 보유 종목 지금 손실이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무학 감독님을 모셨는데요. 이 시장에서도 이 힘든 시장에서도 어떠한 매매 전략으로 매매 가이드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승률을 올릴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러한 종목들로 수익의 골을 낼 수 있을지까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해답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 좀 새로운 포맷으로 우리가 찾아뵙게 됐는데 네. 일단 시장 점검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7시 방송으로 시간대를 좀 옮겼어요. 네, 네, 11시 맞아요. 방송에서 이제 7시 방송으로 옮기고 또 봄 개편과 관련해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 조금 더 이 친근하게 또 종목 설명을 좀 드리고 더 많은 수익을 내드리고자 축구 형식으로 그라운드를 좀 구성을 해봤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금 빠른 종목들, 시가총액이 작고 탄력이 좋은 종목들을 공격수 포지션에 넣고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 좀 중간, 그리고 빠르진 않지만 이제 이평선 기준에서는 일단 11선 이렇게 좀 중장기 이평선을 타고 가는 종목들을 이제 또 수비수는 또 시가총액이 좀 5천억 이상 되는 거, 좀 무게감 있는 종목들로 포지션을 좀 구성해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자들은 공격수 그리고 조금 시장의 추세를 따라다니는 투자자들을 이제 미드필더 진득하게 좀 오래 갖고 가는 종목들은 좀 수비수 종목에서 컨택을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좀 구성을 하시고 이 안에서 시장의 주도주들이 분명히 계속 좀 나올 거고 아까도 보였던 수익률들이 있죠, 그죠? 계속적으로 좀 이 좋은 수익들이 뭐 30%든 40%든 지난주에 삼화전기 바로 한 30-40% 수익 나왔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들을 계속 그라운드를 누비듯이 여러분들 종목을 포지션을 바꿔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알찬 수익을 내드리도록 일단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기장 컨디션부터 봐야겠죠, 그죠? 네, 시장 상태부터 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장 컨디션,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뭐 이 종목들을 수비수 공격수 위치에 네. 놓는다라고 한다면 시장 컨디션은 뭐 잔디 상태나 네. 바람 상태나 네. 뭐 습도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 컨디션은 지금 좀 안 좋아요. 맞아요. 경기하기에는 굉장히 좀 불쾌할 지수도 높고 아직 뭐 비바람까지는 아닌데 약간 좀 볼 차기에는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0년물 국채금리 화면 보고 계십니다. 자, 저 4.3%대로 툭툭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미국은 너무 좋아도 문제네요, 그죠? 미국의 이 구매자 관리 지수죠. PMI가 17개월 만에 확장세로 돌아섰습니다. 즉 미국이 바라는 거는 고용도 좀 안 좋아지고 경기가 조금 지금 미국 경제는 노랜딩이잖아요. 이게 연착륙을 바라는데 이렇게 비행기가 소프트 랜딩이죠, 그죠? 비행기가 상륙하듯이 이렇게 쭉 이렇게 앉아주길 바라는데 아직 하늘을 계속 비행기가 날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포커스는 그거죠. 그렇다고 막 경기가 침체되면 그건 더 안 좋은 거지만 이 미국의 경기가 쉽게 불이 계속 좀 열기가 식지 않으면 인플레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죠? 미국의 포커스는 지금 인플레죠. 인플레가 잡혀야 뭐 금리를 인하를 하든 시장에서 바라는 3회 인하를 하든 뭐 어떻게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은 뭐 너무 지표가 좋아서 탈이다. 고용도 뜨겁고 이러한 것들이 4.3%대로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가서 상황이 약간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도 지금 국내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1340원, 50원 계속 저기 가서 놀고 있어요. 위에서 상단에서 안 내려오죠, 그죠? 이것도 약간 좀 외국인이 시장을 언제든지 떠날 수 있음을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계속 몰빵치고 있는데 매수만 계속 해주는데 또 언제 또 헷가닥 변할지 모를 거죠, 그죠? 원달러 환율도 지금 우호적이지 않고요. 외국인 매도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마지막 유가. 유가가 실실 올라갑니다. 기분 나쁘게, 그죠? 인플레의 척도죠. 인플레 가뜩이나 잘 잡아놓은 이제 잡혀나 했었던 유가가 또 여기서 뭐 90달러대 위로 올라가 쏟아버리면 또 이거 공연불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기적 컨디션은 유가 인플레를 자극시킬 수 있는 유가가 좀 85달러대로 올라갔고 환율 불안하고 이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지금 툭툭 치고 보면서 올라간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늘 코스닥 지수가 좀 급락이 나오고 그리고 시장에서 바이오주들
금리 민감하잖아요, 그죠? 바이오들도 급락 나오고 잘 가던 알테오젠, HLB 같이 꺾였죠, 그죠? 전기차도 뭐 시장 반등할 때 가끔씩 하는데 오늘 완전히 또 주저앉아 버렸죠, 그죠? 삼성전자 말고는 이번 주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다. 경기장 컨디션은 좋지 않다. 아마 목요일날 금요일도 별 다른 경기 상황이 뭐 경기장 컨디션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일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내 증시 이벤트인데 거기에 따라서 한번 반도체주들이 또 한번 출렁일 수 있으니까요. 이 관련해서 반도체주들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 꼭 이 시간 이제 11시에 저 기다리시면 안 나옵니다. 꼭 이 시간에 보시는 그냥 QR코드 찍고 노랑톡방 들어오셔서 이번 주 이렇게 경기장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과연 이박 프로는 석볼을 어떻게 차는지 어떤 경기 운영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뭐 잘할 때는 장 컨디션 좋을 때는 대충 해도 수익이 잘 납니다만 이럴 때 더 진가가 발휘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종목들 좋은 수익들 노랑톡방 오늘 이 시간에 꼭 들어오셔서 7시 포지션을 한번 저 시간대를 옮겼으니까요. 많이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리그를 본격적으로 펼쳐보기 전에 이 그라운드 상태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를 또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이 외부적 요소는 환경과 조건은 좋지 못합니다. 전문가님께서도 짚어주셨듯이 미국 국채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환율도 불안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테슬라가 주저앉으면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섹터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더욱더 힘들고 좀 악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그라운드에서도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전략들 또 챙겨봐야겠죠. 전문가님과 함께 7시 50분까지 다양한 이야기 또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전문가님이 이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출연해 주시기 때문에요. 7시에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 7시 50분까지만 또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입장 방법도 한번 꼼꼼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 네모난 QR코드 나가고 있거든요.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촬영하시고 간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 또 장중 전략까지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점검 한번 짚어봤고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우리는 어떠한 수익을 냈는지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익률표 살펴보면요. 최근에 공략해줬던 종목들을 챙겨봤습니다. 일단 뭐 주력주 수익은 정말 확실하게 챙겨주십니다. 플리토, 스맥, 알테오젠처럼 이렇게 시장에서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건강한 종목들을 선별해 주셨기 때문에 130% 이상의 수익까지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었고요.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IMT, 저스템 그리고 급등은 여력을 최근에 보여줬던 삼화전기까지 또 38% 이상, 많게는 또 53%의 수익까지도 한 종목으로 챙겨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흥 SEC와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홀딩하면서 추가 전략 챙겨주시고 계시니까요. 함께 하실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또 장중 전략 더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표까지 살펴보니까 전문가님과 꼭 함께 하면서 이 시장에서도 수익의 승부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그러면 이런 그라운드에서는 이런 경기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들로 어떤 수비로 어떤 공격 전략으로 매매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좀 뭐 꼭 시장 컨디션이 안 좋다라고 해서 뭐 수비에 너무 치중할 필요는 없어요. 네. 수비수라고 해서 이게 네. 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포지션을 좀 구분해 놓은 것이지 이 안에서도 뭐 충분히 내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네. 차근차근히 수비수부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비수는 삼성전기입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지금 쭉쭉쭉 치고 올라오다 오늘 일단 한 대 꽈당 맞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강의할 때 말씀 좀 드렸던 부분이 11선, 11선에 될 때 타겟팅을 한번 해보자는 말씀 드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11선을 될 때, 이렇게 10선을 될 때 삼성전기 아직 수급 괜찮아요. 기관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첫 번째 수비수 삼성전기 괜찮습니다. 일단 삼성전기 투자 포인트는 일본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일본 여행도 많이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이 엔저 현상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삼성전기와 일본 MLCC 쪽에서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일본 경쟁사가 엔저 효과를 톡톡히 그동안 봤었는데 이번에 일본 중앙은행의 이 금리 정책을 보니까 일단
네, 제로 금리를 일단 이제 피벗. 얘네들은 오히려 이제 금리를 인상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고 있죠, 그죠? 그러면 엔저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봤었던 삼성전기의 이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이 일단 회복될 수 있다라는 측면, 즉 바닥을 쳤다. 엔저 현상의 피해는 더 이상 아마 올해 연초가 최악이 아닐까, 바닥을 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삼성전기 하면 뭐 국내 대표적으로 MLCC 업체입니다. MLCC 아시죠? 네, 이 적층 세라믹 콘덴서입니다. 이게 이 부품 전기 부품 전자전 제품 안에서 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댐 뭐예요? 이 전류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거나 이렇게 막 불규칙적으로 공급을 하면 안에서 뭐 이게 터지든가 과부하가 발생해서 그죠? 부품들이 고장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과부하가 나지 않게 댐 역할을 적재적소에 예를 들어서 모자라면 댐을 방류하고 그죠? 이 또 남으면 또 물을 가둬두고 이런 식으로 MLCC가 이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시대가 AI 시대가 도래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AI 스마트폰, PC 이쪽도 이제 스마트폰도 온 디바이스 뭐예요? AI가 탑재돼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향 MLCC도 또 PC향 MLCC도 굉장히 좀 많이 이제는 공급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듭니다. 특히나 AI 서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 MLCC 용량이 한 2배, 3배 이상, 그리고 PC는 최소 2배, 스마트폰은 8% 이상 MLCC 탑재 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삼성전자 좀 붙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물론 지금 8만 돌파하고 굉장히 씩씩하게 가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일단 놓쳤다. 지금 좀 부담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기 첫 번째 수비수 종목으로 이번 주 11선에서 한번 담아두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수비수 보겠습니다. 다음 수비수는 휴젤입니다. 자, 휴젤 시가총액이 한 2조 3천억 정도 되는 종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뭐가 강하죠? 화장품. 네, 그리고 피부 미용. 네, 에스테틱 관련주들 네. 관련해서 뭐 이 실적, 그러니까 왜 지금 갑자기 전기차 안 가고 바이오 안 가는데 얘네들이 왜 네. 움직일까요? 이유는 실적 시즌이 실적이니까 와서. 그래요. 실적이 화장품 실적 좋잖아요, 그죠? 네. 화장품 실적 좋고 그리고 이 에스테틱 장비주들 실적 워낙 좋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좋은데 자, 휴젤은 뭐예요? 휴젤 보톡스, 네, 필러 있죠, 그죠? 화장품만 있어요? 아니죠. 네. 이쪽 보톡스 필러 종목들도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휴젤이 보시면 지난 2월에 미국 이 식약처죠,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보라토늄 톡신 제제 레티보인데요. 그러니까 보톡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승인을 받았는데 미국, 중국, 유럽 이 3개 이 선직 마켓에서,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마켓에서 모두 승인을 받은 기업이 국내에서는 유일합니다. 이 기업이 유일하고 전 세계에서도 유럽, 중국, 미국 이 승인을 세 나라의 승인을 이유가 뭐 나라는 아니지만 유럽 연합에서 세 개 동시에 승인을 받은 기업 전 세계에서 얘가 세 번째, 국내에서 최초입니다. 특히나 미국 시장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전 세계 다 합친 거에 보톡스 이 시장에서 미국만 50%예요. 미국이 전 세계 시장에서 50%가 미국이 차지하면 여기서 이 승인을 받았다는 건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이쪽 종목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거는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 뭐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 가이던스가 휴젤이 잠깐 화면 보시면 자, 올해 영업이익 작년 영업이익 1,100억 나왔어요. 올해 얼마 나올 걸로 예상이 되냐면 오늘 한 1,400억 정도. 1,400. 미국이 당장 터지는 게 아니에요. 미국 승인 나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올해 하반기에 매출 인식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는 보너스. 그걸 제외하더라도 올해 가이던스가 한 1,400억 정도 나옵니다. 영업이익률 얼마예요? 3천억 매출 나와서 영업이익률 1,000억. 영업이익 30% 이상. 뭐 그냥 뭐 50% 거의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30%대 영업이익률 내는 회사. 그죠? 휴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시면 이렇게 좋다 보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좀 계속적으로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쭉쭉쭉 들어옵니다. 저는 좀 안정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 고점은 뭐 금방이라도 20만 원대 돌파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휴젤 여러분들 수비수로
뭐 안정적으로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번에 수비수 종목이 4종목이거든요. 한국 콜마까지 좀 수비수로 넣어보겠습니다. 뭐 콜마는 뭐 다 아시니까 우리나라 최고 그러니까 이 ODM 업체 2개 있죠. 코스맥스, 한국 콜마, 그죠? 오늘은 그래서 뭐 한국 콜마 일단은 뭐 코스맥스도 좋은데 한국 콜마가 조금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세 번째 수비수는 일단 한국 콜마. 그러니까 이 화장품 아모레 안 좋지 않나요? LG생활 안 좋지 않아요? 물론 안 좋아요, 그죠? 이쪽이 왜 아모레가 왜 안 좋냐면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완전 양분돼서 바뀌었어요. 중국에 막 이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 있잖아요. 중국만 바라보던 따이공만 바라보던 회사들은 폭삭 가라앉고 실적이 회복이 못합니다만 미국, 유럽, 색조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회사들은 실적 주가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코마 드디어 이제 ODM이 갈 때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화장품을 제가 4세대로 나눠볼게요. 1세대는 아모레, LG, 막 방문 판매하고 이런 시대가 있었죠, 그죠? 예전에 태평양 일대 시절. 2세대는 이제 더 페이스샵, 네이처 리퍼블릭, 중저가, 중저가 브랜드들이 있을 때 2세대. 그리고 3세대가 잘 모르는데 저도 혹시 아시나요? 닥터 자르트, 아이소이? 저도 잘 모르나요? 생소합니다. K뷰티 브랜드 3세대. K뷰티 브랜드가 이제 근데 지금은 4세대까지 왔다 그래요. 4세대. 인디뷰티 브랜드라고 해서 인디가 인디 밴드들 있잖아요. 네. 인디 뮤직 이런 게 뭐예요? 대중화되지 않고 대형 기획사들이 뭐 찍어 만들 공장에 찍듯이 노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독창적인 음악들. 이런 인디 뮤직이 인디 밴드라는 자신의 거잖아요. 색이 있는. 그렇죠. 독창적인. 예. 그래서 이게 인디펜던트 독립의 이 약자가 인디예요. 인디펜던트 그게 인디입니다. 네. 그래서 인디 브랜드 화장품의 4세대가 인디 브랜드로 좀 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것도 한번 맞춰보세요. 아시는지. 어뮤즈. 어뮤즈는 라카. 압니다. 라카도 압니다. 이게 인디 브랜드입니다. 아. 4세대시네요. 네. 그래서 이런 인디 브랜드들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이 ODM 업체들 한국콜마, 코스맥스한테 또 한 번에 굉장히 기회가 옵니다. OEM 업체들도 지금 외주를 돌린다고 해요. 이 회사들의 물량을 받아서 찍어달라는 대로 만드는 OEM 회사들도 지금 못 만들어요. 풀가동이 여기서도 못 돌아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풀캐파, 풀가동. 없어서 못 파는 이런 현상들이 인디 브랜드까지 등장을 하면서 지금 OEM, ODM 업체들이 행복한 함성을 지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콜마가 주가가 그렇게 오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실적을 보시면 한콜마 작년 영업이익 1,300억 내줬습니다. 역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내줬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이거보다 50% 더 이상. 올해 영업이익 제가 봤을 때는 한 2천억 가까이 낼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사상 최고 실적을 내줬는데도 주가가 올라간 게 없습니다. 올라간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VT 같은 거, 뭐 일본 이쪽 종목들 그리고 미국 종목들 인그룹, 우드랩 뭐 이런 거, CNC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콜마가 아직 안 올랐어요. 그죠? 그래서 콜마 제가 봤을 때는 콜마의 시대가 화장품 대장주로 한번 등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뭐 수비수라고 해서 골을 못 넣는 건 아닙니다. 김민재 선수도 골 잘 넣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가총액 1조 2천억짜리 종목이긴 하지만 쭉쭉 뽑아줄 때 주가가 10%씩 올라가고 기관 지금 최대 또 기관 애들이 잘 치는 게 몰빵 매수잖아요. 그죠? 기관 매 들어오고 있으니까 콜마 수비수 여러분들 잘 보셔서 여러분들 포지션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비수는 이따가 히든 종목까지 이렇게 완성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수비수 라인업에 지금 4개의 종목이 출전해 있는 상태인데 일단 삼성전자를 놓쳤다면 삼성전기 주목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또 도움 말씀을 주셨고 또 실적 시즌이 도래를 하면서 미용 관련주들의 탄력성이 좋은데 그중에 하나인 휴젤 또 우리 전문가님의 매매 전략 또 추가적으로 잡아주셨고요. 한국콜마 아직은 조금 미미한 주가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문가님과 함께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마지막 히든 종목 별표 쳐져 있는 마지막 종목은 우리 전문가님이 또 방송 마지막에 소개를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수비수 포지션 우리 4개의 종목까지 지금 살펴봤고요. 이제 뭐 미드필더 공격수는 또 어떤 종목들이 차지하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을 골라와 주셨는지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렇게 시장 흐름이나 뭐 전략 그리고 우리의 포트폴리오 매매 스타일에 맞게끔
이렇게 전략과 포지션을 좀 나눠주셨는데 네. 그럼 이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가장 또 보면 좋을까요? 이제 수비수는 좀 했으니까요. 네. 이제 조금 시장 너무 안 좋게 볼 필요는 음. 또 없습니다. 뭐 비바람이 치는 경기장 컨디션 네. 아니니까. 네, 자, 이번에는 미드필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미드필더는 바이오 하나 껴야겠죠, 그죠? 네,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미워도 다시 한번 바이오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안 하려고 해도 뭐 이렇게 보다 보면 또 바이오가 걸리죠, 그죠? 또 특히나 최근 HLB 또 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알테오젠 137%인가요? 알테오젠 이런 수익들이 나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은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미들필더에서 레고캠 바이오 하나 갖고 왔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ADC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차세대 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ADC가 뭐냐면 항체 약물 접합체예요. 이게 이제 이 항암 쪽으로 가면 암세포를 정밀 타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의 끝판왕이에요. 그죠? 암세포만 정밀적으로 표적으로 쏴서 사멸시키는 기술을 갖고 있는 차세대 항암 치료제고요. 임상 1상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면서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을 많이 했습니다. 성과물들이 굉장히 좋아요. 물론 아직까지 뭐 계약금을 받고 뭐 이 같이 하면서 뭐 로열티를 받는 단계는 아닙니다만 일단 금액만 볼게요. 금액만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기술 이전 라이센스 아웃을 최근 글로벌 제약사들, 기피픽 파마들과 13건을 체결했고요. 금액은 8조 7천억. 8조 7천억의 일단 계약이 완료돼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바이오주들은 실적이 없잖아요. 지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바이오주 대부분이. 그러면 바이오주들은 항상 문제점이 그러면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거야? 유상증자 할 거야? 가끔가다 바이오주들 하는 게 뭐예요? 갑자기 장 끝났는데 유상증자. 시간에 하한가 갖고 다음날 두드려 맞고. 바이오주 이러니까 욕먹죠. 그죠?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자금 계획이 있다라는 기업들은 일단은 약은 나중 문제고요. 그죠? 네. 원천적인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죠? 자금 조달에. 이거 외국에 어디에 인수됐죠? 땡땡뚱 맞습니다. 초코파이. 초코파이? 오리온이 인수해 갔어요. 오. 네. 이제 아마 사명도 바꿀 겁니다.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이제 리가캠 바이오사이언스로 아마 바뀔 거예요. 오리온이 최대 주주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레고캠 바이오 어디 갔어? 앞으로 이제 사명 바뀌면 리가캠으로 바뀔 겁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기업이 사명 변경할 때 주가가 가끔 급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네. 옷 갈아입는 효과죠. 신차 효과. 아무튼 됐든 간에 이런 부분이 있고 이벤트적인 측면에서는 4월 5일부터요. 세계 암 학회 AICR이 열립니다. 여기서 레고캠 바이오가 5개 파이프라인을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으로 치면 신작 공개하는 것처럼 5개 파이프라인을 AICR 미국 암학회에서 딱 공개를 해요. 거기에 따라서 또 한 번에 좀 모멘텀 플레이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 주가를 보시면 여기 상한가 한번 갔는데요. 상한가 한번 갔는데 주가가 지리지리지리 하다가 그냥 제자리 와버렸어요. 그죠? 이 상한가가 굉장히 중요한 상한가였어요. 왜냐하면 직전 고점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직전 고점 라인대를 강하게 그냥 한 번에 뚫어주는 상한가였습니다. 여기가 저항대였습니다. 그죠? 저항대를 뚫는 상한가 쉽지 않아요. 저항대를 그냥 상한가로 푹 뽑아놨는데 뭐야? 그냥 다시 저항대를 한번 뚫어내면 뭘로 바뀐다 그랬어요? 지지대로 바뀝니다. 그죠? 여기까지 한 번에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 여기서 그냥 미끄러져 버렸죠. 그죠? 여기서 한번 바운딩을 치더라도 여기까지 칩니다. 21선까지는. 예. 더 올라가는 건 이건 모르겠고요. 이거는 뭐 내 알 바 아니고 여기까지 수익 내는 건 조금 바이오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무리가 있을지언정 공이 위에서 툭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람 빠진 공은 주지 않지만 바람이 찬 공은 바운딩을 주죠. 그죠? 통 튀어 올라오는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죠? 미드필더 종목 레고캠 바이오 이번 암학회 관련해서 떨어진 바운딩 여기까지 한 7만 2천 원까지 여기까지 바운딩 쉽게 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미드필더 종목으로 레고캠 바이오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드필더 종목은 신흥 SEC입니다. 신흥 SEC 자 보시면 자 드디어 왔네요. 11선. 자 여기는 못 들어가죠. 네, 5일선은 들어가는 선 아니라 그랬어. 보유자의 선 매수자는 언제 기다린다? 네, 11선 이제 왔습니다. 신흥 SEC 말씀 좀 드렸죠, 그죠? 삼성 SDI의 이 새로운 이 기술, 이 배터리
2170 원통형 배터리거든요. 그죠? 어렵지 않아요. 그냥 지름이 21mm, 그리고 높이가 70mm인 새로운 원통형 배터리. 이 배터리가 뭐라 그랬어요? 에너지 밀도가 좋아지고 출력은 6배 정도, 밀도는 4배, 출력은 6배 이상 높아지는 신기술 원통형 배터리 삼성 SDI가 공개를 했죠. 그죠? 그럼 이거 캠 누가 씌워요? 폭발 방지 캠. 얘가 또 씌워야죠. 그죠? 신흥 SEC 예전에 이 엔캠처럼 주가가 지금 독야청청 올라갈 수 있는 2차 전지는 지금 신흥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드디어 매수가 왔기 때문에 과감하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미드필더 위치로 종목 포지션 이동해서 가져가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미드필더 동원 아나텍입니다. 이 종목 뭐 제가 누차 설명 좀 드렸던 종목이죠, 그죠? 이 2차 전지 외에 반도체 쪽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좀 너무 좀 깊게 딥스하게 좀 들어가 있는 종목들 약간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좀 외곽을 좀 도는 동호관한테 얘는 반도체 팹리스입니다. 파운드리 회사는 모르는 거예요. 팹리스는 설계만 하는 회사입니다. 공장이 없어요. 설계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이 나오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고요. 실적 보시면 3, 4분기 뭐 여전히 사상 최대 실적 내고 있습니다. 150억 적자, 60억 적자내다가 갑자기 작년 4분기에 251억 흑자냈습니다. 올해 더 좋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오토포커스 액추에이터 쪽, AF 쪽에서 흑자, 계속적으로 실적 빵빵 캐시카우 터져주고, 그리고 하나 더, 이 기업의 이 트리거, 가장 강력한, 주가를 보시면 반도체주들이나 이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실적 갔다가 주가가 5배, 6배는 못 갑니다. 그거는 절대 못 가요. 근데 이렇게 6배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실적으로 이렇게 못 간다니까요, 반도체는. 그죠? 근데 이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말씀 좀 드렸던, 기억나시죠? 동원 아나텍 뭐예요? 혈당 측정기, 그죠? 혈당 측정기 이거 막 피 뽑고 뭐 바늘 찔러서 피 묻히는 이런 게 아니라 침으로 타액으로 10분, 20분에 검사를 할 수 있는 디슬라이프를 개발을 해서 지금 미국, 뭐 유럽, 인도 여기 특허 출원을 하고 올해 일단 시각처 FDA 우리나라 시각처 승인을 지금 임상을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시면 상당히 주가가 오랜 기간 누웠어요. 저는 이거를 이제 에너지 응축이라는 거거든요. 주가가 이게 뻥이면 만약에 여러분들 바이오 갖다 뻥치는 기업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이게 뻥이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빠져서 지금 여기서 기고 있어야죠. 그죠? 근데 여기서 주가가 계속 눕죠. 다시 한번 에너지 다시 한번 모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죠? 이거는 움직이면 뭐 10% 20%갈 종목이 아니에요. 이걸 아시다시피 한번 이렇게 쏘면 주가가 여러분들 과거에 세방 같은 거 뭐 이 라임 사태가 주가가 폭락하는 거 하한가 막 다다다다다 6방 7방 맞고 하는 종목 주가가 반등을 나중에 줘요, 안 줘요? 못 줍니다. 트라우마가 있죠. 그죠? 하한가 6방 맞은 종목은 주가 위에서 한 8분의 1 토막 난 종목들은 무서워서 주가가 반등을 못 줘요. 무서워서. 근데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들은 뭐가 있죠? 아우라가 있습니다. 한번 여기서 쏘기 시작하면 대기 매수가 또 막 달려붙어요. 그죠? 그래서 동원 아나텍은 계속적으로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일단은 나중에 공격수로 올라갈 거예요. 얘는 지금은 미드필더지만 동원 아나텍은 미드필더 자리에서 언제든지 포지션을 또 공격수로 위치로 옮길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공개하는 종목은 한국공항입니다. 한국공항 공격수예요. 자, 공항 많이 가시잖아요. 그죠? 이제 날 풀리고 또 이제 휴가 시즌 겨울 종목은 여름에 사는 겁니다. 그죠? 근데 배당주는 12월에 사요? 겨울에 사요? 아니, 배당주는 여름부터 준비하는 거죠. 가을부터. 그죠? 이제 이 날 풀리고 하면 이제 한국공항은 뭐 하는 기업이냐면 비행기가 하늘에 있을 때 말고 비행기가 땅에 있을 때 모든 제반 업무를 하는 기업이에요. 급유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 비행기 이렇게 분리도 하고 옮겨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제반 업무,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비행기 말고 땅에 있는 비행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급유, 뭐 항공 화물, 지상 조업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회사다.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이런 국내 항공사에서 얘가 이제 한진 계열사예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요. 주가 6만 원짜리네. 와, 이거 뭐 아시아나항공급인가? 시가총액 놀라지 마세요. 시가총액 2천억이 안 돼요. 시가총액 1,8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공격수로 넣는 거예요. 와, 6만 원짜리니까 이거 수비수 아니야. 주가는 가격으로 보시면 안 된다니까. 주가는 시가총액으로 보시는 거예요. 주가 10만 원짜리 시가총액 500억짜리도 있어요. 10만 원인데도 막, 그죠? 주가 500원인데 시가총액이 뭐 2천억짜리도 있고요. 그래서 시가총액 1,8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실적이 그러면 뭐
보통 시가총액의 1,800억이면 영업이익 한 180억 나오겠네. 영업이익에 10배 해주면 시가총액 대충 이렇게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R 10배. PR 10배 정도. 그거를 이제 영업이익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영업이익 PR 10배 주면 180억인가요? 자, 이것도 또 놀라지 마세요. 340억 냈습니다, 지난해. 자, 코로나 때 주가 작살 났다가 코로나 때 얘라고 뭐 비행기가 계속 서 있는데 비행기 뭐 급여할 게 뭐 있어요. 그죠? 작살 났다가요. 항공사들과 더불어서 슬쩍 작살 났다가 회복하더니 네. 이제 엔데믹 오니까 2023년에 터졌습니다. 340억. 영업이익 상승 1210%. 네. 1210% 터졌는데 주가가 터졌나요? 주가 아직 안 터졌어요. 네. 주가 올라간 거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슬슬 매수해주면서 기업의 탄력이 이제 쓱쓱쓱쓱 좋아지고 있죠, 그죠? 공격수는 11선이나 5일선 타는 거 들어가야 돼요. 저는 한국공항 아마 시가총액 한 3천억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그러면 시가총액 3천억이면 현 주가 대비해서 한 30% 이상. 그러면 주가 얼마예요? 한 9만 원대까지. 아마 뭐 여름 오기 전에 극성수기 되기 전에 여기서부터 30%는 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주가 비싼 거 아닙니다. 시가총액 2천억도 안 돼요. 시가총액 3천억까지만 가봅시다. 네, 전문가님 수익률표 바로 살펴보면요. 이 섹터 하나의 상승률과 또 맞먹었던 그러한 종목이죠. 강한 슈팅을 보여줬던 알테오젠 우리가 137.2%의 수익으로 매듭을 지을 수가 있었는데 이 바이오주가 사실상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라면 홀로 이제 이 종목에 진입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까다롭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이 들고 오신 레고케인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리온이 인수를 하면서 이 자금 조달에 대한 리스크가 좀 줄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종목 계속해서 함께 전문가님과 짚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전문가님 수익률표 하단을 차지하고 있었죠. 우리에게 또 있다라고 볼 수 있던 종목인데 신흥 SEC 그리고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보유 전략 세워주실 예정이니까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한 번의 상승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또 슈팅이 나와주는 종목 들고 와주시니까 이 미드필더에 있는 세 종목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격수 사실상 히든 종목이 2개입니다. 그리고 한국공항은 소개를 해주셨지만 남은 히든 종목은 또 어떻게 빠르고 확실하게 승부를 볼 수 있을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떤 한방이 있는 종목들인지 또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네. 선발 라인업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네. 히든 종목 3개는 왜 어떤 종목이길래 이렇게 꽁꽁 숨겨두셨는지 궁금합니다. 더 좋은 공격수니까요. 네. 뭔가 비밀이나 뭐 그런 게 기술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네. 손흥민은 좀 감춰두는 거지. 네. 네. 그래서 일단 이 더 강한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일단 보여드린 종목들 말고 이 종목들은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종목명을 알려드릴 겁니다. 즉시 따라붙어도 되는 공격수들 이 두 종목과 든든히 또 뒷백을 지켜줄 수 있는 시장이 흔들려도 반도체가 좀 흔들려도 미국 증시가 흔들려도 든든하게 뒤에서 여러분들 계좌를 커버할 수 있는 수비수 종목 하나 일단 제일 좋은 놈으로 골라왔으니까요. 노란톡방 뭐 여기 화면을 보시는 종목들 다 좋은 종목입니다만, 그죠? 소개드린 다 좋은 종목입니다만 조금 더 골을 넣을 수 있는 종목들로 선별해 왔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자, 약품 조제 자동화 장비입니다. 자, 이 예전에 우리가 왜 로봇 이렇게 시장 자체가 로봇에 열광하였었던 이유가 열광하고 있는 AI도 물론 시장의 가장 큰 화두이지만 지금 시대는 로봇도 AI와 결합되는 4차 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잖아요. 네. 왜 로봇이 이렇게 자동화와 로봇과 이런 것들이 왜 시장에 계속적으로 화두가 되느냐?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성비예요. 예전에는 이 글로벌 지금 임금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많지만 로봇을 쓰는 게 비싸, 사람을 쓰는 게 비싸. 이거에 따라서 말 그대로 내가 이 점주면 로봇을 쓸까 사람을 쓸까 싼 걸 쓸 거 아닙니까, 그죠? 네. 효율적인 걸 쓸 거 아닙니까? 근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로봇을 쓰면 이 7, 8년이 걸렸어요. 본전을 뽑는데, 예를 들어서 이 임금을 뽑는 시간, 그러니까 이 알바비를 주는 거, 알바비를 뽑으려면 이 기계를 7, 8년을 써야 알바비를 뽑아요. 근데
지금 로봇은 알바비도 올라갔지만 로봇 가격도 낮아지고 활용도가 높아지면 2, 3년이면 뽑습니다. 가성비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회수 기간이라고 하죠. 투자 회수 기간은 7, 8년에서 2, 3년으로 확 줄면서 네. 로봇이 이제 굉장히 좀 활성화가 대박이네요. 빠르어지고 개발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약품 쪽에서도 이 약사들의 일수를 줄여주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걸 만드는 거예요. 파우치 바이알 플러스 카스 이 회사는 저는 글로벌 1위 회사들 좋아하죠, 그죠? 아까 동훈하나텍은 AF 기술에는 전 세계 아시아권에서는 1위입니다. 중화권에서 1위고요, 그죠? 꼭 뭐 반도체 1위 그런 거는 뭐 달 수가 없잖아요, 중소기업들이. 그래서 저는 니치 마켓, 골목 대장 이쪽에서는 내가 왕이야. 이쪽에서는 내가 대기업 눈치 안 봐. 이쪽에서는 난 경기도 안 봐. 나는 내가 잘해서 내가 수익 내는 기업들 말 그대로 단가이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고 환율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즉 시장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외부 환경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들 뭘까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업은 이 파우치형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우리나라는 물론 1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90% 이상 독점이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파우치형에서만큼은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이 파우치가 이제 여기는 이제 바이알이 약통에다가 약 끓여 먹는 거. 여기가 이제 미국이고요. 미국이고 브로드카스터 여기서 이제 여기가 유럽입니다. 유럽. 그리고 파우치가 이제 일본, 우리나라 이런 아시아권인데 미국이랑 유럽에서는 이 파우치형이 시장이 10%밖에 확장이 안 됐어요. 얘네는 거의 바이알이나 브로드카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파우치가 이쪽을 시장으로 진출했을 때 성장 가능성이 무한대로 열려 있단 말입니다. 10%밖에 파우치를 안 쓰니까요, 그죠? 파우치가 이 환자들의 복약 수능도라 그러죠. 미국 시장에서 미국 나라에서 USA에서 오남용. 그러니까 얘네들은 통을 갖고 여기서 약을 여기 통에 넣어놓고 다니다 보니까 약을 많이 먹기도 하고 잘못 먹기도 하고다 보니까 이 오남용으로 한 해에 사망자 수가 26만 명 정도가 한 해에 오남용으로 죽습니다.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파우치형은 얼마나 깐깐합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주지요. 이 약이 무슨 성분이에요? 여기 봉지에 다 써 있죠. 식후 30분에 드세요. 식전 30분에 드세요까지도 써 있습니다. 확약에 환자의 복약 수능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최선의 이 형태가 바로 파우치형이죠, 그죠? 그래서 이 파우치형 시장의 점유율이 굉장히 좀 앞으로도 높아질 거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제 자동화 프로세스죠. 그러니까 예전에 대학병원 가면 저 한 30년 전에 여러분들 병원 다니면 어때요? 약 탈라고 한 4-5시간 기다렸죠, 그죠? 대학병원, 서울대학병원 같은 데 가면 약 탈라고 그냥 줄창 다 기다리고 있어요. 진료 다 받는데, 그죠? 근데 지금은 약 어떻게 돼요? 처방전만 받아서 나오기도 하지만 약 그냥 봉지 툭툭 그냥 나와요, 그죠? 그게 바로 이러한 조제 자동화 프로세스입니다. 이 여러분들 의학 드라마 보시면 이런 거 많이 보이시죠, 그죠? 이 회사 겁니다, 거의 다 ATDPS 검수하고 와인딩하고 퀄리티 케어까지. 그러니까 모든 환자의 이 프로세스 과정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죠? 투여 기록, 의약품 기록 이러면 뭐예요? 이제 유럽에서 선진화 시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아마존에서도 약 배송을 시작을 했고요, 그죠? 이제 비대면 전산화의 필수인 과정.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만들지만 소프트웨어 여기에 소모품까지. 이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약국에서 주는 그거 종이 아닙니다. 필름입니다. 이런 것까지 소모품까지 그냥 약국에서 할 수 있는 거 얘가 다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하드 전 과정, 부품 소재까지도 할 수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얘네가 작년에 만든 로봇팔 매니스라는 신규 장비인데요. 이 멋지게 생겼죠, 그죠? 로봇팔이 바다다다다다다 약을 뽑아내요, 그죠? 제조까지도 하고 기록까지도 남길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이 회사의 성장 동력인데요. 이 매니스 장비가 기존의 이 장비 아까 보셨던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은 이거든요. ATDPS 이 제품인데 이 매니스 이 제품 하나가 기존 제품에 비해서 단가가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비싸요. 이거 한 대만 팔면 그거 30대 파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거 상반기에만 이미 4대 팔았어요. 올해 얘가 팔리면 팔릴수록 매출 볼륨이 커지고 영업이익률이 확 증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존의 장비도 납품하고 있습니다. 뒤에 아마존의 뒤에 보시는 이 장면이 이 회사 장비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거 기관이 안 사겠어요? 저도 사는데, 그죠? 기관 투자자들 이제 매수가 확 들어오고 외국인은 안 사겠어요? 외국인도 좋은 거 아는데, 그죠? 외국인 지분율이 확 급증하고 있고요. 기관 매수가 갑자기 따라붙고 있습니다. 주가가 적산병 20일 돌파,
5일선 상승 추세 땅땅땅땅땅땅 제가 봤을 때 이거 계속 수지로 갈 것 같아요. 왜? 외국인 기관주 개인만 지금 털리고 있습니다. 개인만 최근에 한 40만 주 털렸거든요. 일주일 사이에 계속 끌어올리고 하고 있습니다. 급해요 지금. 그래서 폭발이라는 단어를 써놨습니다. 폭발. 그래서 이 기업 여러분들 꼭 보셔서 내일 종목명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매매를 꼭 해보셨으면 좋은 기업이고요. 자, 두 번째 공격수입니다. 두 번째 공격수 반도체 쪽 가야지. 반도체 쫄지 마세요. 네. 극자외선, 고대역폭, 이쪽 HBM.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보세요. 지금 시장의 공정 하이브리드 공정단에서는 극자외선 그리고 HBM 아시잖아요, 그죠? HBM 하이브리드 밴드위스 메모리, EUV 극자외선 공정 이게 시장에 계속적으로 좀 화두가 되고 있죠, 그죠? 이 회사는 자 보시면 8대 공정단에서 계속적으로 주요 패키지를 담당하고 있고요. 차세대 반도체 트렌드 HBM EU 공정의 필수 공정 장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U 공정에서 국내 유일하고요. 자 기사를 볼게요. 기사 보시면 자 두 개죠. 우리나라 반도체 뭐 있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밖에 더 있어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버닌 테스트 소켓 클리너를 공동 개발 HBM용 극자외선 개발. 자 그러면 하이닉스와만 하나요? 그러면 외발이잖아요. 양발로 달려야죠. 자 다음입니다. 삼성전자와 그죠? 이 기업이 삼성전자 극자에서 EUV 공정에서 레이저 베이킹 기술을 개발해서 삼성전자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가가 계속적으로 지금 부릉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저는 이 패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고점이 낮아지면서 저점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평선이 모여요. 5일선, 11선, 21선이 이거는 평균 주가니까 21선 평균 주가, 11선 평균 주가, 5일선 평균 주가. 저점이 높아지니까 고점이 낮아지니까 이평선이 하나로 쫙 모입니다. 이평선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질까요, 종목이? 아니요. 이제 튑니다. 한쪽으로. 이평선이 모이면 위든 아래든 이제 튀어요. 팍 작살이 나던가 크게 올라가던가 그죠?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왜? 올라갈 거니까 전문가님이 들고 와주실 거죠? 그렇지요. 대량 거래들이 양봉에 있잖아요, 그죠? 대량 거래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래가 딱 이제 여기까지 실어주면 네. 물론 주가가 저기 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종목 일단 히든 종목으로 공격수로 골을 강하게 내일 당장 넣을 수 있는 종목 이거는 빨리 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매매를 좀 빨리 해보시고 자 다음 마지막 수비수 종목입니다. 반도체 기판 고도화에 따른 FPGA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좀 말씀을 드리면 웬만한 검사 장비 업체들은 요것만 합니다. 검사 결함을 발견을 하고 여기에서 피드백을 해서 수율 향상에 기여하는 거죠. 그죠? 요래요래해서 고장 났으니 요거를 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량 아니야. 불량 아니야. 정품 불량 이것만 구별해내는 장비 회사는 없어요. 이거를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줘서 불량률을 낮추는 게 검사 장비 업체들이 후공정 업체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이거는 이 회사도 합니다. 하나가 더 있어야겠죠. 그죠? 얘는 이거 수리까지 해요. 고장 난 거를 수리까지 합니다. 기판 가격이 계속 올라가죠. 기판도 기술 공정단이 HBM으로 높아지면서 이런 기술 공정이 많이 올라오면서 기판도 커지고 적층화되고 그러면 단가가 비싸지잖아요. 기판이 옛날에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였던 거 불량 나서 버리는 것보다 지금은 기판 자체가 5만 원이니까 이거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로스가 심해지죠. 이거 수리해서 쓰면 5만 원이 세이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리까지 하는 유일한 업체.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좋죠. 그죠? 버리지 않으니까 영업이익률이 당연히 좋죠. 고장난 걸 계속 다시 쓰니까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 기업은 일단 21선 좀 매물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 검사 장비 쪽이다 보니까 다른 이 제조 장비 쪽과는 약간 좀 후행하면 좀 잘 못 갔어요. 주가가 21선만 가면 두들겨 맞고 가면 두들겨 맞았는데 드디어 돌파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돌파가 나오고 지금 처음 눌림목이에요. 첫 눌림목은 눈 감고 사는 거예요. 20선 돌파했다가 처음 주는 눌림목은 지금 그냥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수비 여기는 뚫릴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빨리 안 사셔도 되는데 아무튼 뭐 노량톡방 지금 들어오셔서 내일 종목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선발 라인업의 하이라이트인 이 세 종목 함께 담아가 보고 싶으신 분들 우측 하단 QR코드 촬영하시고 톡방 들어오셔서 장중 전략, 세세한 매매 전략까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주신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